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예고해드린 대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어제 1심 선고 공판 그리고 김경수 지사의 법정 구속 그 이후 정치권 움직임을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지사 법정 구속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다 이런 기사 많이 보셨지요. 어젯밤 구치소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오늘 오전에 민주당 의원들이 김경수 지사를 면담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김경수 지사의 심경을 전했습니다. 도정에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닐까. 그래서 도민들께 굉장히 송구하고 죄송스럽다. 그렇지만 빠른 시간 내에 이 판결을 좀 바로잡고 다시 도정에 복귀해서 성공적으로 경남의 경제를 다시 부활시키겠다. 박주민 최고위원이 대표로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정에 공백이 생겨서 상당히 송구스럽고 빠른 시일 내에 복귀하겠다는 의지를 김경수 지사가 밝혔다. 박주민 최고위원이 이 이야기하는 동안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분이 바로 뒤에서 고성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육성이 들리기도 했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SBS 박문신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 김경수 지사의 오늘 오전 그 심경을 박주민 최고위원이 전했는데 뭐 잠은 잘 잤는지 식사는 잘 했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예, 지금 뭐 얘기한 그 멘트 도정에 대한 걱정을 하더라 하는 것이 뭐 사실상 뭐 전부였는데요. 뭐 변호사라든가 이런 별도 접견이 있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변호사 쪽에서 전한 공식적으로 발표한 얘기는 없습니다. 오늘 저 김경수 지사를 찾아간 팀이 이제 박주민 의원 어제 이제 최고위원 최고위원 회의를 한 뒤에 이제 사법농단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를 의결한다 이렇게 이제 했거든요. 거기에 이제 대책위원장을 맡은 게 이제 박주민 최고위원이고 같이 간 의원들이 이제 백혜련, 이재정 의원 그리고 황희 의원. 그러니까 백혜련, 이재정 의원은 민변 출신의 법조인 정치인이고요. 황희 의원은 변호인, 그러니까 변호사, 법조인은 아니지만은 이제 친문 또는 친노계 의원이죠. 같이 이렇게 오늘 김경수 지사를 찾은 거고요. 같이 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뭐라 할까요? 지금 여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어떤 사법부 공세의 궤를 같이 하는 그런 대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박주민 최고위원이 김경수 지사의 1심 선고 공판 그것과 관련한 민주당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박주민 최고위원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군요. 과연 증거나 법리에 따라 이루어진 판결인가 하는 의구심이 있다. 양형도 통상적인 경우와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사실상 감정적인 판결이 아닌가 한다. 민주당의 기류를 보여주는 이야기를 박주민 최고위원이 했습니다. 민주당의 반응 또 김경수 지사의 반응과 관련한 이야기는 잠시 뒤에 여러분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김경수 지사의 법정 구속까지 이르게 된 드루킹 사건 과연 어떻게 시작됐는지 여러분께 차분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월에 시작이 된 거군요. 박문신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시작은요. 원래는 지금 김경수 지사를 겨냥해서 야당이 여당을 고발한 것이 아니고 원래 시작은 작년 1월입니다. 이게 평창올림픽 때거든요. 평창올림픽 때 이른바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면서 특히 이제 젊은 층을 상대로 해가지고 굉장히 비판 여론이 많았었는데 그때 당시 민주당 추미애 대표 시절이었는데 예. 이 단일팀과 관련된 여론을 이렇게 보니까 정부 비판 댓글이 좀 조작된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누가 했는지 좀 밝히자 해가지고 민주당에서 경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된 사건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3월 달에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드루킹이 체포가 됐고요. 그런데 엉뚱하게도 이 드루킹을 잡은 뒤에 보니까 김경수 당시 민주당 의원과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게 3월이고요. 그래서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의 연루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했고 이러면서 이제 어떤 정부 비판에 대한 댓글 수사가 민주당에 대한 댓글 조작 사건으로다가 이제 180도 선회를 했고 그러면서 경찰이 이 사건을 맡았는데 초반에 이제 뭐 초등 부실 수사니 아니면은 의도적 봐주기니 이런 논란이 좀 많이 제기됐었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럼 특검으로 하자 이렇게 여야 정치권에서 논란과 공방이 오가다가 작년 6월에 이제 허위범 특검팀이 출범을 합니다. 출범을 하고 90일간 관련 수사를 했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루킹 일당으로부터 정치자금 수수한 것 아니냐 하는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던 중에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8월 달에 8월 15일 날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이 됐고 그래서 24일과 25일 그냥 불구속 상태에서 댓글 조작 공모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경수 지사는 기소를 했고 드루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추가 댓글 조작 혐의로 추가 기소를 하고 그래서 25일 날 특검 수사가 종료되는 그런 일정, 그러니까 1월부터 8월까지의 일정이 그렇게 진행됐었고 이제 재판이 들어가 가지고 이제 10월 달부터 재판이 시작됐고 어제 1심 선고가 있었던 거죠. 예.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드루킹의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계기가 네이버 그리고 민주당의 강력한 조사 요구에서 비롯됐다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먼저 이 조사를 요구했다. 그런데 드루킹 일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언론 보도 조사 과정에서 김경수 지사의 이름이 나왔고요. 물론 당시에는 김경수 지사가 아니고 김경수 의원이었죠.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는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범람하고 있는 가짜 뉴스와 댓글 조작을 뿌리 뽑고 건전한 여론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호텔 댓글 조작 사건의 수사 의뢰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한 것입니다. 수사당국은 드루킹을 중심으로 한 인터넷 여론 조작 세력들의 불순한 동기와 배후를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박 교수님 어떻습니까? 추미애 대표의 당시 이야기를 지금 다시 들어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지난 2012년 이 국정원의 댓글 개입 여기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너무나 이제 뿌리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댓글 그러면은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수밖에 예. 없었고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과거까지만 하더라도 남북 단일팀 추진하면은 그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 사실 젊은 층의 그런 그 반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당혹스러워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당혹스러워 해석이 안 되니까 이거를 댓글 보수 세력의 댓글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조사를 했는데 댓글은 댓글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과거에 지난 대선과 이때 자신들을 도왔던 드루킹 세력에 의한 불법 댓글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그런 꼴이 됐는데 저는 그 당시에 추미애 대표 한 얘기를 지금도 적용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도와준 사람이 뭐 하던 아니면은 뭐 누구를 위해서 하던 이것이 불법 댓글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하고 또 처벌받아야 마땅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 얘기가 지금이야 와서라도 예. 이게 바뀌면 안 된다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추미애 전 대표, 당시 대표가 강력하게 조사를 촉구하면서 드루킹 일당에 대한 조사가 시작이 됐고 이 과정에서 김경수 지사의 이름이 나왔다. 그리고 김경수 지사도 결국 특검에 의해서 기소가 됐고 어제 1심 선고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고 법정 구속까지 됐습니다. 그러면 김현민 교수님께는 네. 김경수 지사가 조사 과정에서 처음 이름이 나왔을 때부터 검찰에 출석하고 또 법원에 재판받기에 출석하고 이런 단계별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탁이 뜻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상당한 불만을 품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매크로 관련 불법 행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저도 이번에 보도를 통해 처음으로 접했습니다. 오사카 총영사 반드시 보내달라고 무리하게 계속 요구를 해서 이거는 좀 안 되겠다라고 해서 그때 그 이후에 돌아간 뒤에 제가 민정수석실에 민정비서관실로 요 내용을 전달을 했습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저와 이 김동모 드루킹 관계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분명하게 설명할 것은 설명하고 충분하게 정확하게 소명할 것은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검 아니라 그보다 더한 조사에도 당당히 임하겠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그동안에 저런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번 사건으로 자신이 기소가 될 것이라든가 아니면은 기소가 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유죄를 선고받을 것이다.
법정 구속까지 될 것이다. 전혀 예상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초창기에는 이제 당황스러워하는 모습들도 수차례 잡혔습니다. 그 경남지사에 대한 출마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출마하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출마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진영 논리 속에 갇혀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차라리 민주당이 김경수 지사를 경남지사에 출마하지 않도록 하면서 수사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짙게 남죠. 두 가지가 핵심인데 하나는 매크로 조작 프로그램이 킹크랩을 알았는지 여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허익범 특검이 마지막으로 찾아낸 증거가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비밀 대화방에서 킹크랩이 98% 이상 완료되었습니다라고 보고했던 문자, 이 비밀 대화방의 메시지와 예. 김경수 지사의 대화 기록들을 확보해낸 측면들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들, 이게 앞으로 아마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핵심 공격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오사카 총영사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이 직을 대상으로 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협박을 받았고 그게 끝이었다. 거부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지만 그 외로 밝혀지게 된 것은 샌다이 총영사직을 오히려 역으로 제안했다. 그리고 예. 판결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2017년 12월 달에 조현옥 인사수석과 바로 이 김경수 지사가 의원 시절에 통화했던 내용들이 있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김경수 지사 스스로가 오사카 총영사를 안 돼서 샌다이를 제안할 수는 없는 것일 것이다. 그렇다면 청와대의 어떤 인사와 이와 같은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이번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야권에서는 이 내용을 아마 집중적으로 청와대와 여권을 향해서 맹공세를 펼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야권의 반응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특히 어제 1심 재판부의 판결문과 관련해서 정밀 분석해서 미처 아직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던 내용까지 잠시 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2부에서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고 법정 구속까지 선고했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2부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민주당의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민주당은 이번 1심 선고 결과를 사법 적폐 세력의 보복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헌법 제1조 2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개혁을 완수할 것이냐 아니면 적폐를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사법농단의 실체가 드러나자 여전히 사법부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양승태 적폐 사단이 조직적인 저항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김경수 지사에 대한 1심 판결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봐야 합니다. 합리적인 법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재판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서 법리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내려진 것이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 왜곡되고 오염된 증거들에 기반하여 특검의 주장을 거의 사실상 100%에 가깝게 인정한 것 아닌가. 그래서 저희들은 이 판결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할 것이고 사법농단 관련된 판사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국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려고 합니다. 민주당의 저 반응이 어제 6시에 긴급 최고위원회의 하고 나서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도 같은 기조가 계속 네. 나왔죠. 홍영표 원내대표를 포함한 지도부의 입장을 요약하면 결국 적폐 세력의 보복 판결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법적 판결에 대한 굉장히 정치적인 그런 대응의 측면이 동시에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여권 내에서 이 사건 또 이 판결에 대한 위기감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뜻도 되는데 이게 김경수 지사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의 권력 지도에서 보게 되면은 김경수 지사가 갖고 있는 위치, 다시 말해서 대통령 선거 당시에 문재인 후보의 모든 것을 챙겼던 최측근이라는 점, 또 친노 그룹의 분신이라는 점, 상징성으로 연결되는 판결이라는 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만큼 민감한 건데. 지금 민주당의 반응을 보게 되면 일정 부분 이게 판결을 부정하는 행위다, 사법권 침해다, 또는 삼권 분립 위반이다 이런 비판의 소리가 좀 있더라도 또 이런 그 욕을 좀 먹는 한이 있더라도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고 가지는 않겠다 하는 속내를 일단 담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한 행동이라고 할까요? 구체적인 액션이라는 것은 결국 지지자들을 묶어서 정치적으로 방어하고 뚫고 가겠다 이런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민주당의 반응이 이렇게 나온 그 앞서서는 김경수 지사가 직접 변호인을 통해서 밝힌 메시지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신을 법정 구속한, 자신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의 재판장을 겨냥해서 김경수 지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설마하고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되었다. 재판장이 양성태 대법원장과 특수관계라는 점이 이번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주변에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진실이 있는데 설마 그렇게까지 할까 했는데 그 우려는 재판 결과를 통해 현실로 드러났다. 이상 김경수 도지사님께서 대신 기자 여러분과 국민들에게 전달해라는 메시지를 제가 대독했습니다. 저는 오영중 변호사입니다. 김경수 지사와 민주당의 반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지지자를 결집시키려는 의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지만 지지자를 결집시켜서 이 상황을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박문신 의원이 분석을 해주셨는데, 박장훈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민주당 반응에 대해서, 김경수 지사의 즉각적인 대응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찬성하는 의견도 있고 반대하는 의견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저는 민주당의 대응이 너무 좀 감정적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지지층 결집 이게 상당히 중요하긴 합니다. 앞으로 이게 만약에 이제 유죄로 최종 확정될 경우에 후폭풍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지층에게 결집을 호소하는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건데, 근데 이게 너무나 좀 궁색해질 수 있다. 유죄를 받게 되면은. 그러니까 사실 한국당이 그동안의 적폐 수사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라고 이 프레임을 설정했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맹 비난해 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상황이 바뀌니까 사법부의 적폐 사법부의 보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물론 그 얘기를 한 데에는 이유가 있긴 합니다. 지금 이번 판결을 내린 판사가 지금 이제 피의자 신분은 아니지만 피의자성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았었다는 그렇죠. 얘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이게 증거는 없거든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1심 선고를 내린 재판부도 솔직히 말하면 이게 너무 과한 판결이다라고 하는 여론은 꽤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증거 없이 뛰어넘어가지고 예. 사법부에 대해서 사법부의 보복이다 이렇게 좀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거, 물론 정치적인 필요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만 너무나 좀 과잉 대응 아닌가. 오히려 사실 냉정하게 이 사건을 오히려 그 국민들 앞에 쟁점을 드러내는 게 난 더 중요하지 않느냐. 솔직히 말해서 이번 판결이 컴퓨터 업무 방해로 2년 재판, 2년 실형이 나왔거든요. 예. 근데 이걸로 23년간 실형을 선고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재판부의 과잉 선고였고요. 근데 두 번째로 현역 도지사 신분으로 법정 구속된 사례가 없어요. 홍준표 지사도 사실은 이제 실형 선고를 받았지만 예. 최종심 나올 때까지는 도지사직을 유지했거든요. 그 외에 킹크랩 시연과 관련된 논란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직접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드루킹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던 점, 그리고 텔레그램에 소위 조작을 했다라고 리스트 올라온 것 중에 댓글이 없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부각을 하면 국민들이나 지지층의 여론을 만들 수 있는데 여기다가 꼭 그 프레임을 씌워야 되느냐, 좀 그런 점에서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논리적이고 좀 합리적인 대응을 하는 게 오히려 좀 뭐랄까요, 중도층에게 먹힐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감정적 대응이 오히려 뭐가 있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하는 거죠. 박창환 교수님이 민주당 비롯한 여권에 친한 분들도 꽤 있으신데 어쨌든 간에 민주당의 반응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견해를 밝혀주셨다 이렇게 이해도 되겠습니까? 좀 안타깝다. 예, 안타깝다. 감정적으로 대응을 해서 안타깝다. 오히려 논리적 대응을 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김 교수님께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민주당의 반응이 1심 재판 결과를 승복할 수 없다. 네. 하지만 사법부의 결정인 만큼 우리는 그 결과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항소심과 대법원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그런 과정에서
김경수 지사의 무죄 선고될 것으로 확신한다. 김경수 지사를 믿는다. 이 정도 논평과 네. 조금 전에 정말로 나왔던 민주당의 논평 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논리적인 다툼으로 가게 됐을 경우에 굉장히 어려운 측면들이 전 존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상호 교수님은 논리적으로 따졌을 때 이 사법부의 선거에 대해서 충분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일단은 수십 년 동안 이 업무방해 혐의를 가지고 2년의 실형이 나온 적이 없다고 하지만 수십 년의 기간 동안 이 네이버의 댓글을 조작하면서 8천만 건이 넘는 댓글을 조작하고 산채에서 수십억을 들어가면서 사실 이런 행동을 했던 것도 찾아볼 수가 없는 전례이기도 합니다. 예. 그게 굉장히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보건대 여기에 대한 이 죄의 엄중함을 따져 물을 수 있었던 기록들이 나오는 거고 또 당시에 김경수 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과연 이 사건이 연루돼 있는 핵심적인 증거가 없지 않냐라고 얘기했지만 허위범 특검이 마지막에 밝혀낸 이 스모킹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그게 바로 이 산채에서 김경수 지사가 간 당시에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 당시에 휴대폰을 중심으로 3개의 아이디에서 로그 기록이 발견이 된 거죠. 이런 여러 가지 기록들을 바탕으로 재판부는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왜 이와 같은 결정을 하게 됐을 것인가? 이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재판부의 판결문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건 김경수 지사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 정권이 탄생하게 된 배경과도 연관이 돼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더 나가서 오사카 총영사, 샌다이 총영사랑 연관되어 있는 부분은 청와대의 직을 두고 바탕으로 거래를 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로 사건이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따라서 이 부분을 중간에 끊어내기 위해서는 이 사법부의 정치적 의도가 있는 판결이다라고 막아서는 정치 공방으로 끌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은데요. 결과론적으로 집권 여당이 이와 같은 메시지를 던지게 되는 순간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려가 드는 건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해왔던 사법개혁에 대해서 서영교 의원이 보여줬던 메시지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 때문에 오히려 사법개혁에 대한 동력들은 훨씬 더 정치적인 메시지로 희화화되면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김명윤 교수는 서영교 의원 검찰의 공소장에 나온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 이것 때문에 사법개혁의 필요성이 더 부각됐다라고 생각했는데 민주당이 이번 1심 선고 결과를 갖고 적폐 세력의 보복이다라고 규정하고 대응하면서 오히려 사법개혁의 동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다. 민주당과 김경수 지사가 어제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하고 받아줄 수 없다고 선언한 데 대해서는 1심 재판부 재판장인 성창호 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비서실 판사로 근무를 했었고 또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참고인 조사도 받았고 그래서 양승태와 특수관계에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올 것으로 우려했었는데 설마 했는데 우려가 현실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어떻게 보십니까? 재판장의 그런 과거 경력이 정말로 이 1심 선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건지 정치권에서 보는 시각과 사법부에서 보는 시각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정치권에서 특히 야당이라면 사실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근데 본인이 여당이고 다시 말해서 권력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 권력의 주체라는 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비서실 판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은 이제 비서 이러니까 마치 우리 그 드라마 같은 데서 보듯이 회장님 앞에서 머리 조아리는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는데 비서실 판사라는 거는 통상적으로 보면 고등부장 판사 가기 전 단계로 가는 자리거든요. 보통 예. 15년 차 요 정도 전후한 사람들이 가는데 그 2명이 보통 배치가 됩니다. 2명이 배치되고 하는 일은 주로 대법관이 함께 참여하는 그 전원합의체 사건 이거를 검토하는 게 이제 대체적인 그 임무를 하고 있는데 요 양력 자체로다가 이제 이른바 적폐 세력과 이제 연계시키는 그런 일종의 뭐랄까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이제 이 법관이 실제 무슨 판결을 내렸느냐 이것이 동시에 또 중요한 거거든요. 같이 보게 되면은 뭐 이미 보도로 많이 나와서 아시겠지만은 이른바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때 국정원 특활비 수수 그다음에 공천 개입 사건 이때 1심 재판장이었거든요. 이때 모두 유죄로 인정을 한 그런 전력이 있고 또 그리고 실제로 특활비 제공 혐의로 기소가 됐던 전직 국정원장들, 그러니까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이런 전 국정원장들한테도 모두 3년에서 3년 6개월가량의 그 유죄 선고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를 할 때 그때는 김기춘, 조윤선, 최경희 전 2대 총장까지 그러니까 그 정유라 부정입학 관련자죠. 이런 세 사람한테 대해서도 모두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적폐 판사의
어떤 그 적폐 판결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몰아붙이기에는 일종의 사법적 판결에 대한 논리적 반응이라기보다는 법적 판결에 대한 정치적 대응의 성격이 더 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성창호 판사에 대해서 김경수 지사도 특수관계가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우려했다. 재판장을 특정해서 지금 민주당이나 김경수 지사가 이 결과를 수용할 수가 없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1심 재판장 지금 방금 박문신 의원이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박 교수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민주당이 사실 뭐 아무런 근거 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말의 근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원래는 1월 25일 날 선고가 나기로 돼 있었다. 근데 갑자기 이틀을 앞두고 1월 23일 날 선고를 이제 어저께로 연기를 한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왜 연기했느냐? 이 연기 사유를 둘러싸고 민주당은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지금 이제 양승태 전 대법관의 비서실장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25일 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바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를 하는 그런 조사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이 되느냐 마느냐를 보고 어떻게 이제 이번 그 판결을 할 것인지 이것 때문에 미뤘다라고 하는 게 민주당의 의심 부분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사실 확인이 된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심은 할 수 있지만 어떠한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민주당에서 김경수 지사를 방어하는 이유가 직접적인 킹크랩 시연 참여에 증거가 없지 않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본인들도 성창호 판사의 그런 어떤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보복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이제 직자적인 반응 아니겠느냐.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판결의 양형이 너무나 과하다. 전례가 없는 판결이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뭐라 그럴까요? 좀 심정적인, 감정적인 그 자극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거를 좀 뭐랄까요? 사법부의 보복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는 좀 너무 나간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예, 박 교수님 계속해서 민주당의 대응에 좀 비판적인 견해를 좀 밝혀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 예. 충분히 의심할 수는 있지만 예. 의심한다고 해서 그거를 공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법 개혁 얘기를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사법부의 개혁은요 본인들도 그 절차와 과정을 다 지키면서 개혁을 하기 때문에 늦는 거예요. 정권이 대통령이 사법개혁하겠다고 칼날을 휘두를 땐 국민들의 동의를 얻고 마음을 얻어야지 휘두를 수 있는 거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개혁을 해 나가는 게 중요하지 자기한테 불리했을 때는 이 칼 들고 자기한테 유리했을 때는 저 칼 들고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과연 과거 정부와 다른 게 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들에게 더 엄격한 그러면서도 사법부에게 이거는 아니지 않나라고 따질 수 있는 예. 그런 여당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성창호 판사가 지난해 7월 20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그리고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국고손실 혐의와 관련해서 1심 재판도 담당했었고 당시 징역 8년, 두 혐의를 합쳐서 징역 8년을 선고했었습니다. 그때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은 어떤 논평을 내놓았는지 저희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난해 7월 20일 당시의 논평입니다. 그래픽으로 준비가 돼 있던 것 같은데 지난해 이거 말고 지난해 7월 20일에 민주당이 발표한 논평이 하나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선고는 인과 응보이자 사필 규정이다.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렇게 민주당에서 논평을 내놓았던 1심 재판의 재판장이 바로 성창호 판사입니다.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그 판사고요. 당시 자유한국당 논평도 한번 볼까요? 책임을 통감하고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원인을 찾고 혁신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뭐 자유한국당은 당시 저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저 책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실질적인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 이후로 대통령 선거, 이어지는 지방선거 등에서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매서운 질타를 당했죠. 근데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저와 같은 메시지를 쉽게 내지 못하는 이유는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유감 표명을 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순간 그 책임의 범위가 김경수 지사의 범위로 끝나지가 않을 거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사실 김경수 지사를 두둔하면서 공천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범위 속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김경수 지사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공천을 하게 되고요. 허익범 특검이 수사가 들어가게 됐지만 허익범 특검을 다시 추미애 대표는 깜도 되지 않는 특검이라고 깔아뭉개는 발언들을 쏟아내는가 하면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까지 나서서 특검의 수사는 정치 특검이라고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결과에 대해서 고스란히 인정하게 되는 순간 받아들여지는 후폭풍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선택하기가 참 어려운 지경에 처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김경수 지사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야권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당연히 민주당의 이중적인 태도를 지적하고 있지요. 민주당이 이럴 때는 이렇게 얘기하더니 어제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르게 사법 적폐 세력의 보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 스스로 돌아봐라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고요. 동시에 이제부터는 김경수 지사 윗선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사카 총영사나 센다이 총영사가 사실상 이 대가로 유지되고 제공되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핵심 인물은 백원우 전 비서관입니다. 백원우 비서관이 에 대해서 검찰은 그 당시 수사를 유야무야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처럼 분명한 범죄 행위가 있었음에도 검찰의 의도적인 수사 방해와 검찰의 미온적인 수사 태도를 낳게 한 문재인 정부 역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김경수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경선 후보 시절에 수행 대변인 역할을 해왔고 대통령의 핵심 측근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 문제에 관해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으셔야 합니다. 과연 문재인 대통령은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대답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이런 반응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이제 공세를 상당히 강화하고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까지 열었다고 하네요. 장외 집회를 한 거죠. 장외 집회성 예. 총회라고 봐야겠죠. 실질적으로는 이제 뭐랄까요, 이른바 김경수 위에 윗선이 누구냐 하는 거에 대한 공세를 시작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반응도 그래서 보면 법원 판결에 대한 반응이 사필 규정이다. 김경수 뒤에 배우가 있느냐. 문 대통령도 대선 댓글 조작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이것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포인트거든요. 그거를 주장하기 위해서 장외 집회성 의원들의 청와대 행위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를 보게 되면은 이제 공식적으로 당에서 나온 것 이외에 그 안철수의 전 의원의 사실상의 대표격인 김철근 대변인이 이제 별도 논평을 또 내놓은 게 있어요. 바른미래당이요? 예, 바른미래당에 대선 1위를 넘나들던 후보가 가짜뉴스 공격으로 최대 피해자가 됐다. 다시 한번 이제 안철수 후보 얘기를 또 한 거고 실제로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번 서울시장 토론회 때도 이 드루킹 문제가 이슈가 돼 있었을 시절인데 그때도 내가 최대 피해자였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래서 바른미래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안철수 전 후보 지금 독일에 머무르면서 뭐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국내로 향한 안테나는 계속해서 돌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유한국당 어떻습니까? 뭐 당연히 공세 취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뭐 그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는 행보입니다. 네, 일단은 뭐 청와대를 향한 이 맹공을 펼치고 있는 건데 아마 대통령을 향하는 직접적인 이 연관성을 찾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예상되는 범위는 백원우 전 비서관을 언급했는데요.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됐을 경우 이 도모 변호사, 애당초에 오사카 총영사를 제안받았다는 도모 변호사가 청와대에 있는 백원우 전 비서관과 만남이 있었던 예. 정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수사 결과로 뚜렷한 이 메시지들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 규명이 첫 번째가 아닐까 싶고요. 두 번째는 이 작년도 1월 달에 시작된 수사가 실질적인 3월 달, 2월, 3월에 압수수색이 들어가고 나서 여기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한 차례 있었지만 그때까지 김경수 지사를 향해서 제대로 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차례 소환 조사를 벌인 적이 있습니다만 이 당시의 수사는 과연 공정한 수사가 진행됐는지 이 과정 속에서 정권의 압력과 역할들은 없었는지 등에 대한 맹공을 펼치게 될 텐데요. 이 부분은 단순하게 한 차례 끝날 것이 아니라 꽤 긴 시간 장기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국회가 공전하게 되는데 아마 이 사건들이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이 됩니다. 예, 야권의 반응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정치권의 반응을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참 저거 보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그 댓글 당시에 당시의 한나라당의 반응이 생생하게 좀 기억이 납니다. 야당 의원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국정원 여성으로 직원으로 여직원으로 이제 판명되는 그 오피스텔을 급습하고 그랬을 때 정말로 얼마나 그 비방을 이제 감금이다 이렇게 나서서 외치던 모습이 생생한데 정말로 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르느라는 그런 지금의 모습을 좀 보면서 좀 뭐라 그럴까요? 정치가 이렇게 도느냐,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이러면은 좀 합류를 하지 않겠느냐,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차이는 있습니다. 정보기관을 활용해가지고 낙선을 위한 비방 댓글을 했느냐, 아니면 뭐 민간과 결탁해서 당선을 위한 선풀을 했느냐, 예. 이런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여론 조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같거든요. 그 안에 이것이 어떤 의도를 내가 하면 선이고 남이 하면 불법이 아니라 정말로 SNS든 아니면은 인터넷이든 이런 여론을 갖다가 자신들이 주도하고 조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보수냐 진보냐를 떠나서 이건 반칙이다. 반칙은 정치권이 개혁되는 데 있어서 최대의 걸림돌이라고 하는 점을 여당도 야당도 저는 다 같이 책임을 통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나오신 분들 말씀 들어보면 정치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어느 한쪽에는 그것이 호재일 수 있고 다른 쪽에는 악재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조금의 시간이 지나면 정반대의 경우가 항상 생긴다.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봐왔다. 이런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야권에서 말이죠. 정의당 반응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르게 나왔는데 정의당 반응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드루킹 특검의 무리한 수사 내용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고 이번 재판 과정에서도 그러한 의문이 명확히 해명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김 지사의 법정 구속으로 경남도정의 공백이 우려가 됩니다. 혼선이 최소화되길 바라며 대법원의 판단까지 차분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상당히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논평을 내놓았는데 민주당이나 김경수 지사도 저런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저렇게 논평을 내놓기에는 중립적이고 국민들에게 이성적으로 논평을 내놓기에는 어제 선거 결과가 상당히 충격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쨌든 간에 김경수 지사가 1심 선고에서 법정 구속까지 되면서 말이죠. 시청자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에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됐던 사람들, 유력했던 사람들이 한 명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게 되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이런 상황을 여권 대선 주자 잔혹사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말이죠. 어떤 정치인들이 그 대열에 있는지 저희가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또 도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제 아내와 아이들 가족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저는 행정을 하는 데서 권한을 사적인 용도로 남용한 일이 없습니다. 법과 원칙에 어긋난 행정을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사필 규정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처음부터 특검 조사 그리고 재판 과정까지 최선을 다해서 임했습니다. 이제 재판 결과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도정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대선 직후만 해도 말이죠. 물론 그 당시에는 또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 뭐 이런 조사라는 게 좀 섣부를 수도 있고 많이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만 적어도 안희정, 이재명, 김경수 이런 사람들이 여권의 차기 주자일 것이다라고 하는 데는 아무도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는데 예. 공교롭게 다 어떤 검찰에 의해서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지고 좀 이런 상황에 처했어요. 뭐 어떻게 그냥 단순히 우연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만큼 정치적 주목도가 높다 보니까 뭐랄까요
그만큼 감시의 눈이라 할까 아니면 들여다보는 이런 눈들이 많아서 그렇게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이 정도의 지위까지 오를 줄 뭐 본인들이 예상을 못했다 보니까 뭐 자기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도 있었을 수 있는데 또 공교롭게도 이렇게 대권 주자들 특히 차세대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런 급으로 불릴 수 있는 주자들이 상처를 입었다. 이것은 한번 좀 생각해볼 여지가 좀 있고요. 공교롭게 또 경남지사 같은 경우에 하차 사례가 또 유난히 많습니다. 예. 제 기억만 하더라도 2003년도인가요? 김혁규 당시 지사가 이제 한나라당 지사로 있었다가 열린우리당에 입당하면서 총리 후보까지 거론이 되고 그리고 이른바 열린우리당 내에 대권 후보까지 거론되다가 결과적으로는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끝나버렸고 그다음에 김두관 지사 역시 당선 2년 만에 더 큰 꿈을 꾸겠다 해서 대선 후보로 나섰다가 결국 하차한 그런 일이 있었고요. 뭐 잘 아시다시피 홍준표 지사 역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로 나오느라고 역시 지사직을 도중에 하차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 물론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1심 판결이고 대법원 판결까지 좀 더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입니다만은 이런 경남지사의 어떤 도중 하차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도 유난히 좀 많이 눈에 띄는 여권 주자들의 이른바 잔혹사만큼 또 이렇게 공교롭은 일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좀 눈에 띕니다. 제 기억에는 김태호 전 의원도 그 대열에 할 수 있죠.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이 됐었고. 그러네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역으로 보면 경남지사를 했던 분들이 정치적으로 야망을 가질 수 있는 뭐 그런 또 자리가 아닌가. 그 경남지사의 실적을 토대로 해서 더 큰 꿈에 도전하는 그런 분들이 많았다. 이런 말씀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재명 경기지사 현재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말이죠. 오늘 기자들이 만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김경수 지사의 1심 선고 공판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기자들이 물었는데 이재명 지사는 과연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김경수 지사 판결 보시면서 혹시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 궁금해서. 네. 경제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국민의 삶이 어려운 이때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또 지방이 또 골목이 어떻게 살아날지를 고민하는 우리 지역 화폐 문제에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저께 판결 보시면서 개인적인 뭐 생각은 없으셨나요? 오늘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42분이나 지역 화폐 문제에 관심 가지고 참여해 주셨는데요. 우리 언론인들께서나 우리 국민들께서도 함께 잘 사는 경제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같이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동문서답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쓸 수가 있겠죠. 김경수 지사를 2번이나 물었는데 이재명 지사는 전혀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SNS를 통해서 김경수 지사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해서 했던 이야기까지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야,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김경수 지사는 나이가 비슷합니다. 친구 사이라고 부를 수도 있죠. 이럴 땐 정치를 한다는 게 죽도록 싫다. 정치하지 말라던 노무현 대통령님의 유언이 다시 아프게 와서 꽂힌다. 견뎌서 이겨내다오 미안하다. 박원순 서울시장, 뜻밖의 소식에 너무 놀랍고 안타깝게 생각한다. 남은 재판에서 의연하게 진실을 밝혀내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런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